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떠든 사람 262화는 1년의 인터미션을 끝내고 돌아온 위키드 파트 2, 위키드 4 굿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돌비에서 봤어요. 이게 음악만 놓고 말하면 진짜 파트 1 때도 그랬지만 너무 좋았고요. 음악 좋고 사운드 빵빵하고 배우들 목소리도 잘 들리고. 근데 이제 그 엘파바가 동물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이제 그 동물들을 위해서 싸우기로 할 때 그 불러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부르는 노래랑 그 글린다가 드디어 이제 자기의 그 공적인 이미지가 버블 상태인 거를 깨달았을 때 그때 부르는 버블 그 관련된 노래가 이 파트 2에서 새로 나온 넘버더라고요. 뮤지컬에서는 못 들어본. 그래서 이게 파트 2 오리지널 넘버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래까지 귀로만 들으면 진짜 완전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극장에서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파트 1 때랑 다른 거예요. 분명히 파트 1 때는 집에 갈 때 머릿속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디파인 그래비티가 미친 듯이 맴돌고 그래서 그 장면이랑 노래랑 막 세트로 딱 박혀가지고 진짜 뭐 디파인 그래비티뿐만이 아니라 뭐 온갖 노래들이 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그래서 한동안 그 이미지와 사운드에 사로잡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요 근래에 그 캐데언의 골든이나 뭐 소다팝 이런 거 맴돌듯이 진짜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거 떠오를 때마다 너무 좋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노래들은 다 좋았는데 딱 떠오르는 넘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순간순간은 좋았지만 하나가 딱 꽂혀서 남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파트 1과 파트 2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이제 막 생각이. 그러니까 단순히 파트 1 때 유명한 곡이 더 많아서 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파트 2도 음악들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파트 1은 정말 그야말로 디파인 그래피티라는 이 하나의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영화 전체가 쭉 끌어올리는 그렇게 밀어 올려지는 구조였잖아요. 엘파바와 글린다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의 시간, 오즈를 바라보는 시선, 뭐 막 그 정치적인 비틀림이 막 점점 드러나는 순간들, 그래서 엘파바가 나는 이제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 영화가 정말 차곡차곡 계단을 쌓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디파인 그래비티가 나올 때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노래 한 곡이 아니라 그 쌓아 올려진 그 감정 전체가 한 번에 붐 하고 터지는 감정의 폭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름 끼쳤던 거예요. 소름 끼치고 멋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파트 2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 킥이 없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쌓이는 것보다 그냥 컷컷으로 지나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영화의 구조가 뮤지컬에 너무 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뮤지컬이 1막, 2막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막 끝나고 조명 꺼지고 인터미션 하고 그러고 시간 좀 지나서 2막이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보통 2막에서 사건이 한 번에 몰아치는 게 많습니다. 1막에서 이미 인물 소개 다 끝났고 관계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그래서 이제 2막에서는 갈등이 폭발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가 뒤집혀야 되고 누군가 무너져야 돼. 그리고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게 2막에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2막은 원래부터 템포가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대신에 관객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막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의 압축을 감수하고 뮤지컬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는 무대랑 다르거든요. 그 끊김이 허용되는 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컷이 바뀌고 장면이 넘어갈 때마다 그 사이에 관객이 감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쌓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앞장면에 쌓아둔 게 있어야 뒷장면에서 그게 터지든지 뒤틀리든지 버려지든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뮤지컬을 그냥 거의 복붙하는 수준으로 이어갑니다. 파트 2에서 정작 필요한 그런 감정 누적이나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고 정보랑 사건만 한가득 지나가게 돼요. 제가 오늘 2차를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막으로 먼저 1차를 하고 그리고 1시간 좀 쉰 다음에 더빙으로 이제 2차를 했어요. 그래서 1차랑 2차를 한 번에 딱 하고 보니까 좀 더 명확해졌는데 저는 이게 어차피 뮤지컬에서 영화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 일부를 각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각색을 하니까 뮤지컬처럼 파트를 그 타이밍에 나눌 게 아니라 이걸 영화적 재구성을 한번 하고 나서 서사로 파트를 나눴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한 파트가 갈라지는 포인트는 도로시입니다. 도로시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서사를 배분하면 파트 1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파트 2가 대신에 이렇게 단편 쓸 일 없이 약간 여유 있게 서사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 파트 1이 성장, 그리고 뭐 인간관계, 그리고 뭐 학교물 이런 걸로 처리가 되고 파트 2는 혁명, 정치나 뭐 죽음이나 체제 붕괴 뭐 이런 걸로 서로 파트 1과 파트 2가 성격을 나눠 갔다면 좀 더 알뜰하게 서사를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운 장면들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동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황금길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황금길을 만들고 나서 지들끼리 겁나 축 빼들고 환호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미지 자체가 좀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저 오즈라는 저 거짓된 세계의 저 잔인함.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좀 써먹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뭔가 그 거짓된 오제라는 이 세계의 정치적인 분노를 표현한다던가 아니면 엘파바의 각성이 좀 더 깊게 다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화는 그냥 그 장면을 툭 던져놓고 바로 다음으로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찍먹하는 느낌? 그런 게 영화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파트 2에는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세계관 정리해야 되죠. 엘파바 입지 변화하는 과정 그려야 되죠. 그리고 글린다 각성시켜야 되죠. 그리고 피에로가 구테타 일으키게 해야 되죠. 그리고 동물들 억압받는 서사 넣어야 되죠. 엘파바의 자매 관계 넣어야 되죠. 각종 인물들의 로맨스 넣어야 되죠. 그리고 이 가짜 마법사 얘기 넣어야 되고 또 도로시 쪽 얘기도 넣어야 되고 정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다 흥미로운 소재들이고 내용들이에요. 정말 재밌는 구간들인데 그걸 깊게 파지 않고 살짝 맛만 보고 계속 지나가 버리니까 그 장면들에 대한 감정이 쌓일 기회가 거의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걸 한 번에 다 처리하려고 하니까 서사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노래도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들이 노래를 정말 잘하잖아요. 신시아 에리보나 뭐 아리아나 그랜데나 이 둘은 그냥 잘한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그냥 엘파바 글린다를 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정말 잘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어떤 감정의 클라이막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냥 장면과 장면 사이에 우리 뮤지컬 영화라는 걸 잊지 말아라 느낌으로 장면 사이에 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뮤지컬에서 보면 넘버 하나가 보통 감정의 덩어리잖아요.
한 곡이 시작되면 그 안에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 노래를 하는 과정에서 인물이 결심도 하게 되고 관계도 달라졌다가 곡이 끝날 때쯤에는 그래서 뭔가 인물이 변해 있을 때도 많아요. 근데 이 파트 2에서는 노래가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대사를 하다가 노래를 하는데 그게 중간에 끊겨요. 그래서 다른 장면에 가서 그 끊겼던 노래를 다시 이어 불러요. 뭐 이런 식으로 노래마저도 쫌쫌다리로 짧게 치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노래가 하나의 독립된 덩어리로 기억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이 어떤 감정을 어떻게 터트리는지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파트 1에서 디파인 그래비티를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다고 했는데 파트 2에서는 그냥 노래 잘한다. 노래 좋다. 사운드 좋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노래는 정말 분명히 좋은데 내 심장이 울질 않아. 내 심장이 거기에 가 있질 않아. 근데 이거는 곡의 완성도 문제가 아니라 이 곡이 들어가는 자리와 그 곡이 등장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쌓이기도 전에 노래가 먼저 튀어나오니까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치고 이 지금 파트 2의 부제가 For Good이잖아요. 노래 제목인데 For Good 장면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 노래가 나오는 이 장면의 이 노래는 단순히 이 엘파바와 글린다가 화해하는 장면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 고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막 서로의 삶을 바꿨어, 우리가 서로의 삶을 바꿨고, 너는 내 선택을 흔들어준 유일한 사람이고, 너 때문에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인생 단위를 걸고 이어지는 대화가 이 노래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서로에게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너로 인해 내가 바뀌었고, 너로 인해 내가 다시, 이게 사랑 고백이 아니면 뭐냐고. 근데 이 장면이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좀 슬픈 게, 영화 자체에서 이 둘의 세계는 도로시라는 캐릭터가 결말을 내지만 이 둘의 관계는 이 포굿을 부르는 이 장면에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서로 이제 감정을 다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저는 이 파트 2의 진짜 결말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도로시 얘기를 해서 말인데 위키드가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온 2차 창작물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키드에 등장하는 도로시나 사자나 양철 사냥꾼이나 허수아비나 이 오즈의 마법사와 오버랩되는 캐릭터들은 전부 2차 창작물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즈의 마법사와 캐릭터는 겹치지만 동일 인물은 아니고 같은 세계관 안에서 다른 형태로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행 세계에 사는 뭐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단 인물들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피에로 먼저 얘기하시죠. 피에로가 아이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1편에서 피에로가 약간 느끼하고 허세도 많고 그 특유의 기름진 매력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그 캐릭터의 결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충돌도 있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재미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편에서는 그 기름기가 쫙 빠졌더라고요. 기름기가 그러니까 그동안 네가 성장을 한 거지. 그래서 기름기가 쫙 사라지고 완전 잘생긴 로맨스 남자 주인공으로 거듭나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시종일관 계속 얼짱 각도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코랑 턱이랑 엄청 예쁘게 선이 잡히는 각도가 있더라고요. 그 각도를 계속 잡아주고 그 각도 아니면 이 눈 엄청 눈 이쁘잖아요. 눈 중심으로 이걸 딱 잡아주는데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피에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 파트 2를 볼만하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피에로가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감독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찌나 화면에 그렇게 가득가득 잘 담는지. 어쨌든 이게 외형적으로는 그래서 피에로가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맛은 있는데 문제는 결국 서사예요. 피에로도 서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피에로와 엘파바의 관계성이 파트 2에서 등장을 또 하는데 피에로가 왜 엘파바에게 끌렸는지에 대해서 뭐 파트 1에서도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거나 둘이 접점이 있다거나 투샷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많진 않잖아요. 파트 2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대화들을 거치면서 그들의 감정이 깊어졌는가 그런 건 다 스킵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피에로와 엘파바가 뜨밤을 보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남녀 주인공이 서로 되게 애달프게 멀어져 있다가 가까워져서 뜨밤을 보내거나 사랑을 확인하게 될 때, 와, 드디어 쟤네가 사랑을 확인하는구나,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피에로랑 엘파바가 뜨밤을 보내게 될 때, 갑자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뜬금없는 점프였거든요. 여기서 또 엘파바가 노래를 부르는데 엄청 노골적인 가사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하 엘파바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둘이 그래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감정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다지 케미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둘의 생김새나 뭐 피부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생김새의 차이나 피부색의 차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핵심적인 그런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피에로 눈빛은 정말 아주 그냥 멜로 그 자체이긴 한데 엘파바와의 그 케미는 모르겠어요. 피에로 자체 혼자는 정말 열심히 멋진데 근데 어차피 피에로와 엘파바의 관계는 로맨스 중심축 그러니까 이 위키드라는 영화 전체의 로맨스 중심축은 아니니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에로는 엘파바와 글린다의 관계를 더 드러나게 해주는 매개체일 뿐이잖아요. 피에로는 이용당할 뿐이다. 그래서 엘파바와 글린다의 관계가 진짜 이 이야기, 그러니까 로맨스의 중심축인 건데 이 둘의 관계는 파트 2에서도 꽤 설득력 있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쌓여있던 서운함이나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이나 미묘한 서로를 향한 질투, 이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짧게 보여요. 그래서 쟤네들이 언젠가 한번 싸울 것 같은데 이러는데 싸우질 않다가 피에로 때문에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거든요. 근데 마치 피에로 때문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둘이 하는 대화를 보면 뭐 너가 나를 이해 못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튼 나 너 때문에 서운해 막 이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싸움은 남자 하나 두고 다투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걔는 거들 뿐이었던 거고 그걸 이제 빌미 삼아 서로에게 쌓인 상처를 억지로 꺼내서 서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파바와 그린다의 관계는 그 장면 하나로 이미 설명이 끝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영화가 정말 의도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자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 말은 많아 보이는데 그 할 말을 끝까지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동물 억압도 더 파고들 수 있었고 오즈라는 세계가 어떻게 거짓과 이미지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냥 전부 다 그런 게 있어 한 봐봐봐 그냥 이렇게 그냥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영화가 별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위키들을 완전히 깎아내릴 수 없는 이유는 전적으로 배우들 때문이에요. 파트 1이 노래 때문에 최고점을 찍었다면 파트 2는 배우들 때문에 그 유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나마 유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신시아 에리보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 영화의 진짜 버팀목인데 엘파바를 연기한 신시아 에리보는 정말 그 보컬이 파괴
뭐라고 해야 돼? 파괴적일 정도로 강하잖아요, 목소리가. 와, 그 촬영 비하인드 씬 올라온 거 보셨나요? 그 빗자루 타고, 그러니까 와이어 타고 뱅글뱅글 도는데 그 와중에도 노래를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라이브로 찍어요, 노래를. 그래서 미쳤나 봐, 진짜. 너무 잘해. 그래서 진짜 최고였고요. 근데 연기도 잘해요. 대사나 연출로도 그 감정이 안 잡힐 것 같은데 그 신시아 에리보가 눈빛으로 그냥 그 압살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의 문제와는 별개로 이 신시아 에리보와 아리아나 그란데 이 두 사람의 연기는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에는 글린다 캐릭터가 조금 더 달라져요. 파트 1보다 파트 2 때 더 입체적인 글린다가 됩니다. 근데 그걸 아리아나 그란데가 되게 다층적으로 잘 살려요. 파트 1 때는 그냥 되게 상큼한 글린다였잖아요. 근데 파트 2에서는 그 이미지와 책임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람, 엘파바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붙는 장면만큼은 이 위키드에서 한 장면도 버릴 게 없어요. 거기만이 진짜 위키드 같아. 뭐 물론 그 밖에 조연들도 사실 다 잘합니다. 그 길지 않은 분량에서도 다 존재감들이 있고 너무 그 캐릭터성을 다 잘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 안에서 붕괴되는 부분들에서도 자기 몫들을 다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배우 개개인의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은 못했다라는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지만 이렇게들 배우가 잘했는데 영화가 이 정도밖에 라는 느낌이 이제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위키드 파트 2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 잘못 만들었다, 실패한 영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영화고요. 잘못 설계된 영화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을 두 편의 영화로 쪼갤 거라면 단순히 그냥 러닝타임만 나눌 게 아니라 이야기 구조와 감정의 호흡 그리고 노래가 들어갈 자리까지 영화적 장치로 다 다시 짜야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2막짜리 뮤지컬을 그대로 복제해서 두 편으로 나눈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파트 1은 어떻게든 잘 버텼지만 파트 2에서 그 한계가 한 번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장면 단위로는 분명히 볼만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에서 듣기에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귀가 너무 호강했어요, 이번에도. 거기다 비주얼도 화려했고 배우들도 연기 다 훌륭했고. 근데 영화 전체를 하나의 감정 곡선으로 떠올려 보면 다 선이 이어지지 않고 끊겨 있으니까 이게 감정이 올라갈 만하면 장면이 끝나고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다른 게 끼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좋았던 건 다 순간들의 조각이지 이야기 전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파트 2가 좋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이 파트 2에 감정이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배우들의 한 거지. 그 배우들이 보여준 그 캐릭터의 한 거지. 이 영화가 보여준 어떤 연출된 어떤 구성이 한 건 아닐 것 거예요, 아마. 왜냐면 배우들은 너무 잘했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좋아하는 장면을 골라서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충분히 풍성합니다. 이야기할 게. 하지만 위키드 스토리의 완성형 결말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아쉬운 후속편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글린다가 그리머리 책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을 때 그리머리 책이 넘어가면서 빛이 납니다. 이건 글린다가 마법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아니면 책이 엘파바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물론 글린다가 마법책을 읽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짜 마법사도 사라졌고 나쁜 마녀라고 누명 쓰고 심지어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만들어야만 했던 엘파바가 행복하게 살아있잖아요. 거기다 글린다는 오즈 시민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소신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머리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거짓이 아닌 진실로 오즈가 제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그리머리 책이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원작 소설이나 뮤지컬 어디에서도 이 그리머리 책이 진실이나 역사에 반응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그 장면만큼은 이제 마지막 장면이다 보니까 오즈의 거짓된 시대가 이제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책이 스스로 움직이고 빛이 나는 것으로 오즈의 역사가 새로 기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연출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린다를 새로운 지도자로 책이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린다는 새로운 지도자로 인정해줘야 돼요. 왜냐면 봐봐요. 사랑하는 애인 죽었지. 사랑하는 친구 죽었지. 밤꼴딱 세웠지. 근데 그러고 가가지고 법사 해치웠고 마담 몰입을 해치웠고 광장에 나가가지고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노래해주고 옛날 얘기해주고 동물들 다 불러 모아서 인간들이랑 화해시켜주고 그러고 돌아와서 또 일하는데 그 체력과 정신력이면 굉장히 좋은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저는 이 그리머리 책도 알아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글린다 앞에서 스스로 책이 움직이고 반응을 한 거죠. 그럼 이렇게 떠드는 삶 262화. 영화는 흔들려도 그녀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위키드 포굿 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63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U, sayloveuu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인스타 떠드는 삶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63화에서 만날게요. 안녕!